홍서범은 서울의 한 작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꿈을 키우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한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와 상실의 바다를 담고 있는 것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년의 그는 회색 머리카락과 수년간 기타를 연주한 탓에 닳고 다른 손을 지닌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2025년 3월 27일, 그는 자신이 작곡한 첫 노래가 들어있는 오래된 비닐 레코드를 손에 쥐고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찬란한 고음과 슬픈 저음이 섞인 긴 노래였으며 그는 눈물과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홍서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겪은 직장 실패나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음악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가장 큰 정보원이었던 막내 여동생 홍지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보다 8살 어린 지은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님은 작은 식료품점에서 일했습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예민한 소녀였으며 할아버지가 기타 연습을 할 때면 늘 옆에 앉아 밝은 눈으로 모든 멜로디를 경청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처럼 음악적 재능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서범이 스타가 될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어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 중에서 그를 지지해준 사람은 지은뿐이었고 저축한 돈을 모두 써서 그에게 새 기타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 지은을 그에게서 빼앗아갔다. 서범이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 지은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그녀는 27세로 갓 결혼한 상태였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한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트럭이 그녀의 차에 충돌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서범은 부산의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 못 왔어요. 그는 오후 내내 장례식을 거르고 서울로 돌아갔지만 장례식장에는 차가운 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 옆에 서서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녀가 입었던 하얀 드레스와 장례식 화환에서 풍기는 제스민 향, 그리고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서범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은을 잃은 홍서범의 마음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자랑스러워. 주목받는데 너무 열중해서 너도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도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잊어버렸거든. 슬픔은 오랜 세월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음악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그는 옛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은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며 어떤 무대나 상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홍서범의 경력은 길고도 격동적이었고 그는 큰 성공도 겪었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노동자 계층에서 자라났지만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종종 가족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18세에 그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 가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와 감정적인 공연 스타일을 지닌 인물로 청중에게서 몇 푼의 돈을 받고 작은 커피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성공은 1985년 그가 수도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작곡한 노래 서울 겨울 바람을 발표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12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골든 디스크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 홍서범은 수백만 명의 청중에게 사랑받는 한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그의 전성기였으며 달빛 아래서
데이 무아 로이, 탐 비엣 M과 같은 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부터 지방의 소극장까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지은이 죽은 후 그는 위기에 빠졌다. 그는 창작 활동과 공연을 소홀히 한 채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앨범 다크니스는 비평가들로부터 영감이 없고 반복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의 대중적 인지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한때 자신이 만들어냈던 분위기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기타와 콜을 들고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늘 믿어준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인 지은을 잃었다는 깨달음 때문이기도 했다. 홍서범의 복귀 시도는 또 다른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그는 그 후 몇 년을 자신을 찾는 데 보냈다. 그는 TV쇼에 참여하고 오래된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2005년 그는 젊은 밴드와 협업하여 팝과 록을 섞은 노래 뉴 저니를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48시간 동안 스튜디오에 앉아 녹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그는 서울예술극장에서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대에서 먼지가 계속 치솟는 가운데 그는 무대에서 울면서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했다고 느꼈다. 홍서범이 늘 바라던 성취는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의족을 통한 인정과 세월이 흘러도 지속되는 음악적 유산을 재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처음 입문한 첫날부터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겨울바람이라는 노래는 그의 열망에 대한 첫 증거였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새로운 멜로디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미래 세대가 불러서 지은이의 기억과 그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의 기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2015년 서울에 작은 음악 학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한때 자신과 비슷했던 가난하지만 꿈이 가득했던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카데미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장남 홍석희 역시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외로움을 덜 느낀다면 나는 성공한 셈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학원의 작고 빈 방에 앉아 학생이 부르는 비 오는 날을 듣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던 지은이가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성대가 약해지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전처럼 높은 음을 제대로 부를 수 없어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노래에 집중해 공연 스타일을 조정했고 계속 무대에 섰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작은 콘서트를 열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인생이 무슨 일을 겪든 계속 노래를 부르겠다는 약속이다. 홍서범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복잡하고 슬픈 한 장이었다. 그는 지은이 죽은 후 1998년에 박수진과 결혼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한 명은 친절하고 화려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수지는 그의 노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매료되었다. 그들에게는 홍석희, 홍석주, 홍석준이라는 세 자녀가 있다. 처음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피난처이자 상실을 겪은 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홍서범은 깊은 마음속으로 큰 슬픔을 품고 있다. 그는 수진을 그녀가 받아 마땅한 만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진은 때때로 남편의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긴 하지만 남편의 직장 생활을 지지하는 헌신적인 아내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반면 그는 투어에 자주 나가거나 스튜디오에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파괴도 그들 사이의 거리를 없앨 수는 없었다. 홍서범은 지은을 잊지 못하고 이는 그의 결혼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어떤 밤엔 그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누나의 옛 사진을 보며 울기도 했고 수지는 집에서 그를 조용히 기다리곤 했다. 그녀는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그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키스했다. 수지는 다른 여자가 아닌 여동생의 기억에 늘 마음이 쏠리는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이별은 시끄럽지도 않았고 스캔들스럽지도 않았지만 홍서범의 마음에 새로운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홍석주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은 너그러웠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긴장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중년이 되어서도 혼자 살며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고 결혼 생활에서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홍서범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생각해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